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이걸 바탕으로 로봇 지능의 한계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AI 분야, 특히 이미지나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데이터 규모를 키우면서 정말 놀라운 발전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났죠? 근데 이상하게도 로봇 분야에서는 수백만 개 데이터를 학습시켜도 새로운 환경이나 작업에 잘 적응하는 능력, 그러니까 소위 일반화 능력이 기대만큼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죠.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해볼 질문입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일반화 로봇 정책에서의 숏컷 학습, 숏컷 러닝이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대한 데이터로 학습한 로봇들이 왜 조금만 상황이 달라져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지 그 원인으로 숏컷 학습을 지목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논문이죠. 유광식 연구팀의 숏컷 러닝인 제너럴리스트 로봇 펄리시. 맞습니다.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을 분석해 볼 텐데요. 특히 오픈X 엠버디먼트, 줄여서 OXE 같은 대규모 로봇 데이터셋의 어떤 구조적인 약점을 좀 파헤쳐 봅니다. 네, 데이터셋 문제가 크다는 지적인데요. 이번 분석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숏컷 학습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왜 이게 로봇 데이터셋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지,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로봇 지능의 현주소와 또 미래 방향에 대한 통찰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100만 개가 넘는 데이터를 학습한 로봇이 왜 그렇게 예상 밖에 좀 엉뚱한 행동을 할까요? 논문 그림 1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예시가 나오잖아요. 수저를 수건 위에 놓으세요라고 지시했는데 로봇이 뜬금없이 옆에 있던 콜라캔을 집어들어요. 네, 그 장면 정말 그렇죠. 황당하죠. 이게 바로 숏컷 학습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이게 뭐랄까, 시험 볼 때 문제 본질은 모르고 문제지에 있는 얼룩 같은 거 보고 답 찍는 그런 느낌일까요? 아, 그 비유 정말 딱 맞습니다. 숏컷 학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모델이 문제 해결에 진짜 중요한 핵심 단서, 논문에선 이걸 U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걸 학습해야 하는데 그 대신에 우연히 데이터 안에서 정답이랑 같이 자주 나왔던 엉뚱한 단서, 이건 V라고 하고요. 여기에 의존해버리는 거죠. 엉뚱한 단서요?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로봇의 경우에는 주어진 언어 지시나 목표물 U 대신에 카메라 시점이라던가 배경, 심지어는 특정 로봇 팔의 모양 같은 작업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요소 V를 보고 행동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아, 작업이랑 상관없는 걸 보고요? 네, 기술적으로는 로봇의 행동 Y는 핵심 단서 U가 주어졌을 때 엉뚱한 단서 V와는 관계없이 결정되어야 하는 게 이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이 세타 U X 이퀄 파이 세타 U 이게 맞는데 숏컷 학습 상태에서는 이게 깨져서 파이 세타 U X 이퀄 파이 세타 U 이렇게 됩니다. 아, 식이 깨진다. 네, 즉 엉뚱한 단서 V가 로봇 행동 Y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로봇이 지시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엉뚱한 배경 정보에 그냥 반응해버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아까 그 콜라캔 예시도 그럼? 네, 맞아요. 그 논문 그림 1 예시를 좀 더 풀어보면요. 콜라캔 예시는 이렇습니다. 로봇이 브릿지라는 데이터셋에서는 수저를 수건 위에 놓는 작업을 배웠어요. 근데 또 다른 데이터셋인 RT1에서는 콜라캔을 짚는 작업을 배운 거죠. 네네. 근데 문제는 테스트하는 환경이 이 RT1 데이터셋을 만들었던 환경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던 거예요. 아, 환경이 비슷해서? 그렇죠. 그러자 로봇이 수저를 놓으라는 핵심 지시유는 그냥 무시하고 익숙한 배경 때문에 RT1에서 배운 대로 콜라캔을 덥석 집어든 거죠. 배경이라는 쇼컷에 빠져버린 겁니다. 와, 정말 지름길로 가려다 길을 잃는 격이네요. 그럼 두 번째 예시는요? 시점이랑 지시가 엮이는 거요? 네, 두 번째 예시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특정 로봇 모델을 시점 A, 지시 C 데이터랑 시점 B, 지시 D 데이터로 학습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시점 A에서 지시 D라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조합을 딱 주니까 로봇이 지시 D를 따라야 하는데 엉뚱하게 지시 C를 수행해버리는 거예요. 아, 시점 A만 보고 C를 해버리는군요. 네, 학습할 때 시점 A라는 엉뚱한 단서와 지시 C라는 핵심 단서가 너무 자주 같이 나오다 보니까 얘네 둘 사이에 그냥 잘못된 강한 연결고리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시점 A를 보자마자 이건 C 상황이지? 하고 착각해버리는 겁니다. 하하, 참 똑똑한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단순하게 속네요. 그런데 왜 유독 로봇 분야에서 이런 숏컷 학습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 로봇 실험 환경이라는 게 좀 통제되다 보니까 데이터가 비슷비슷해지기 쉬워서 그런 걸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로봇 실험의 특성이 숏컷 학습을 좀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바로 그 점을 파헤치려고 대표적인 대규모 로봇 데이터셋인 OXE, 즉 오픈X 인버디먼트를 분석한 겁니다. 아, OX 데이터셋 분석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네, 최신 시각 분석 모델이랑 언어 모델을 동원해서 데이터의 시각적 특징, 또 언어적 특징을 아주 깊이 들여다봤죠. 그 결과 크게 두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개별 하위 데이터셋 내부의 심각한 다양성 부족, 그리고 여러 하위 데이터셋들 사이의 극심한 단절성, 다른 말로 하면 파편화 현상입니다.
다양성 부족이란 단절성 하나씩 좀 들어볼까요? 다양성 부족은 뭔가요? 첫 번째, 다양성 부족부터 보면요. OXE에 포함된 하위 데이터셋, 예를 들면 RT1, 브릿지 이런 것들 안에서 데이터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측정해 봤더니요. 일반적인 이미지 데이터셋 같은 거에 비하면 다양성이 훨씬 낮았어요. 심하면 수십 배, 수백 배까지 차이가 났죠. 그렇게나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아무래도 로봇 실험이라는 게 보통 특정 장소에서 특정 로봇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배경이나 카메라 각도를 매번 크게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요. 그리고 또 각 데이터셋에서 수행하는 작업 종류도 몇 가지로 좀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요. 아, 그렇죠. 환경이나 작업이 고정되기 쉽겠네요. 네, 이러니까 특정 환경, 특정 시점, 특정 작업이 계속 반복되면서 데이터 내부가 너무 단조로워지는 거예요. 다양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문제인 데이터셋 간 단절성은요? 파편화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이건 뭐랄까 데이터셋들이 서로 잘 안 섞이고 각자 섬처럼 고립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논문에 시각화 자료 그림 3이 있는데 그걸 보면 일반적인 이미지 데이터셋들은 여러 출처의 데이터들이 서로 뒤섞여서 분포하는데 OXE의 하위 데이터셋들은 출처별로 확연히 구분돼서 뭉쳐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거죠. 아, 진짜 섬처럼 딱딱 떨어져 있군요. 네, 이런 단절성은 수치적으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로봇 데이터가 대부분은 실내 테이블 위 환경에 한정되다 보니까 시각적인 유사성은 좀 높은 편이에요. 최대 거리가 제한되는 거죠. 근데 동시에 각 데이터셋이 너무 고립되어 있어서 서로 간의 최소 거리도 꽤 멀게 유지됩니다. 그림 4에 잘 나와 있고요. 시각 정보뿐만 아니라 언어 지시도 그런가요? 작업 지시 언어도 비슷해요. 데이터셋마다 좀 고유한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적인 단어 중복은 적어요. 표산 보면 나오고요. 근데 집어서 놓기처럼 개념적으로 비슷한 작업들이 많아서 텍스트 특징 공간에서는 시각 정보보다는 조금 더 가깝게 분포하긴 합니다. 그림 12처럼요. 하지만 여전히 데이터셋별로 분리되는 경향은 뚜렷하게 보입니다. 아, 정리해보면 각 데이터셋 안은 너무 비슷비슷하고 낮은 다양성, 데이터셋 길이는 서로 너무 다르거나 동떨어져 있다, 높은 단절성, 이 두 가지 특징이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로봇이 숏컷 학습, 그러니까 엉뚱한 단서에 의존하게 만드는 건지 그 메커니즘이 좀 궁금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요. 논문에서는 이론이랑 실험으로 이 연결고리를 설명합니다. 이론, 그러니까 프로포지션 3.1, 3.1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래요. 데이터셋들이 서로 너무 다르고 즉 단절성이 높고 각 데이터셋 내부마저 단조로우면 다양성이 낮으면 로봇은 특정 엉뚱한 단서, V, 예를 들어 카메라 시점 같은 것만 봐도 아 이건 A 데이터셋에서 온 거네 하고 너무 쉽게 알아챈다는 거예요. 단서만 보고 출처를 알아챈다? 네, 그리고는 그 A 데이터셋에서 주로 나왔던 핵심 단서, U, 예를 들는 작업 지시 같은 걸 그냥 떠올려서 행동하는 거죠. 즉, 엉뚱한 단서 V가 핵심 단서 U를 유추하는 아주 강력한 힌트가 되어버리는 잘못된 상관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숏컷의 본질이에요. 잘못된 상관관계? 네, 반대로 생각하면 해결책도 좀 보이는데요. 만약 하위 데이터셋 간에 공통 요소를 많이 공유하게 만들면, 즉 데이터셋들을 잘 뒤섞어주면 어떨까요? 뒤섞는다는 건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물체를 다른 시점에서도 보여주고 같은 작업을 다른 환경에서도 수행하는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로봇은 더 이상 엉뚱한 단서만 보고는 이게 어떤 데이터셋에서 온 건지 확신하기 어려워지겠죠? 아, 헷갈리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진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핵심 단서, U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도 데이터가 잘 섞일수록, 즉 인터리빙이 잘 될수록 엉뚱한 단서와 핵심 단서 간의 잘못된 상관관계가 줄어든다는 걸 보여줘요. 흥미롭네요. 또 다른 가설도 있다고요? 들어 시각 정보가 핵심 단서 U, 예를 들면 언어 지시보다 데이터셋 간의 차이, 그러니까 분산이 훨씬 크다면 모델은 학습하기 쉬운 쪽, 즉 더 뚜렷하게 구분되는 엉뚱한 단서를 먼저 학습해서 숏컷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 쉬운 길로 먼저 간다. 네, 실제로 OXE 데이터셋에서 시각적 차이가 언어적 차이보다 컸던 걸 생각하면 로봇이 언어 지시보다 시각적 단서에 더 쉽게 의존하는 경향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죠. 아, 이론적으로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결국 데이터의 고립과 단조로움이 문제라는 거군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로봇 학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으로도 보여줬겠죠. 논문에 나온 리베로 시뮬레이션 실험이 상당히 체계적이던데요. 맞습니다.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리베로라는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아주 잘 통제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섹션 3.3에 나오죠.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 카메라 시점 엉뚱한 단서 V와 작업 내용 핵심 단서 U 사이에 일부러 강한 가짜 연관성을 만들어서 로봇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가짜 연관성을 만들어요? 네, 예를 들면 시점 A 범위 플러스 작업 세트 A 데이터랑 시점 B 범위 플러스 작업 세트 B 데이터 이렇게 딱 두 종류로만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 이 가짜 연관성이 깨지는 조건, 예를 들면 시점 A 범위 플러스 작업 세트 B 같은 조건에서 로봇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OOD 평가라고 하죠. 아, 일부러 함정을 파놓고 테스트하는 거군요. 그렇죠. 숏컷에 의존한다면 이런 OOD 유범에서는 실패할 테니까요.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림 6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예상대로 각 하위 데이터셋 내에 시점 다양성을 높이거나, 그러니까 더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하위 데이터셋 간의 시점 거리, 즉 단절성을 줄였더니, 다시 말해 다른 데이터셋과 시점을 좀 겹치게 했더니 숏컷 학습에 의존하는 경향이 줄고 OOD 성공률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오, 효과가 있었군요. 네, 이게 뭐 디퓨전 폴리시, 미니 BLA, 파이제로 같은 다양한 최신 로봇 학습 모델에서 다 일관되게 나타난 결과예요. 그리고 핵심 단서인 물체의 위치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도 비슷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고요. 그런데 아까 뭔가 함정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다양성만 높이면 되는 게 아니라면서요? 아, 네, 맞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무작정 다양성만 높이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다양성을 높이는 방식이 좀 잘못되면 오히려 더 심각한 숏컷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림실에 그 예시가 나오는데요. 더 심각한 숏컷이요? 네. 예를 들어서 시점 다양성을 높인다고 각 작업마다 고유한 시점을 딱 하나씩만 할당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시점만 보면 무슨 작업인지 바로 알게 되니까. 그쵸. 시점 자체가 작업 종류를 알려주는 완벽한 숏컷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경우에 실험에서는 OOD 성공률이 그냥 0으로 떨어지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헉, 0이요. 네. 따라서 핵심은 그냥 다양성 확보가 아니라 잘 통제된 방식으로, 즉 여러 요인들, 시점, 작업, 물체 같은 것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변화하도록 아주 주의 깊게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무작정 섞는 게 아니라 잘 계획해서 섞어야 하는군요. 바로 그거죠. 듣고 보니 이미 만들어진 대규모 데이터셋 자체에 문제가 꽤 있다는 건데, 그럼 OXE 같이 이미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여서 구축한 데이터셋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좀 고쳤을 방법이 있을까요? 논문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다행히 두 가지 방향의 해결책을 다 제시합니다. 기존 데이터셋을 개선하는 방법이랑 앞으로 더 나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이렇게 두 가지죠. 오, 다행이네요. 개선하는 방법부터 알려주시죠. 첫 번째는 기존 데이터셋 개선입니다. 주로 데이터 증강, 데이터 어규멘테이션 기법을 활용하는 건데요. 섹션 4 내용이고요. 아무래도 새로운 데이터를 막 대량으로 다시 모으기는 어려우니까 이게 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흥미로운 기법이 소개돼요. 하나는 시점 증강, 뷰 포인트 어규멘테이션입니다. 최신 이미지 생성 기술, 예를 들면 제로 MVS 같은 모델을 이용해서요. 특정 시점에서 찍은 이미지를 마치 다른 여러 시점에서 본 것처럼 가상의 이미지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림팔 왼쪽에 나오죠. 가상으로 시점을 만들어낸다고요? 와, 신기하네요. 네, 예를 들어 원래 데이터셋 A는 왼쪽 뷰만 있고 데이터셋 B는 오른쪽 뷰만 있었다면 이 증강 기술을 써서 A에도 오른쪽 뷰 이미지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추가하고 B에도 왼쪽 뷰 이미지를 추가해주는 식이죠. 아, 없던 뷰를 만들어 넣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특정 시점이랑 특정 작업 간의 그 잘못된 연결고리를 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학습시킨 모델 파이제로의 숏컷 의존도가 줄고 OOD 성능이 향상되는 걸 확인했어요. 표 1에 나와 있고요. 오, 효과가 있군요. 또 다른 증강 방법은 뭔가요? 다른 하나는 객체 증강입니다. 그림팔 오른쪽에 있고요. 이건 좀 더 직관적이에요. 프로그램적으로 서로 다른 장면에 등장하는 물체들을 그냥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물체를 바꿔치기 한다. 네, 예를 들어 한 장면에서 로봇이 바나나를 옮기고 다른 장면에서는 사과를 옮겼다고 쳐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성해서 사과를 옮기는 장면에 바나나를 넣어보고 바나나를 옮기는 장면에 사과를 넣어보는 거죠. 아하, 그렇게요. 네, 이렇게 하면 특정 물체가 특정 배경이나 시점이랑 너무 강하게 묶이는 현상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셋 간의 단절성을 완화하고 분포를 좀 섞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방법 역시 시뮬레이션이랑 실제 로봇 실험 모두에서 숏컷 행동을 줄이는데 꽤 효과적이었습니다. 표 2 결과고요. 기존 데이터를 이렇게 고치는 방법도 있군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데이터를 잘 모으는 게 더 중요할 텐데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두 번째 방향이죠. 더 나은 데이터 수집을 위한 가이드라인. 섹션 3.2랑 5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몇 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통제된 다양성 확보입니다. 각 데이터셋 내에서 핵심 단서 U, 작업과 엉뚱한 단서 V, 시점, 배경 등 모두 다양하게 변화시키되 이 요소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바뀌도록 잘 설계를 해야 한다는 거죠. 특정 시점이 특정 작업하고만 연결되지 않도록요. 네, 독립적인 변화. 둘째는 중첩 늘리기입니다. 중요한 요소들, 예를 들면 특정 물건이라던가 아니면 핵심 기술, 잡기, 밀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여러 데이터셋이나 다양한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도록 데이터셋 간의 교집합을 의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아까 말한 데이터 섬들을 연결하는 다리를 많이 놓는 거죠. 섬들을 연결한다. 네. 셋째는 단절성 관리입니다. 핵심 단서, 예를 들어 언어 지시는 데이터셋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도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숏컷의 원인이 되기 쉬운 엉뚱한 단서, 예를 들어 배경이나 시점 같은 거는 데이터셋 간의 차이를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배경은 비슷하게 유지하되 작업 내용은 다양하게 바꾸는 식으로요. 아, 엉뚱한 단서의 차이는 줄여라. 그렇죠. 마지막으로 전략적 통제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섹션 5인데요. 이게 뭐냐면 모든 요소를 한 번에 다 일반화시키려고 막 애쓰기보다는 덜 중요하거나 좀 바꾸기 어려운 요소는 그냥 고정시켜놓고 우리가 관심 있는 특정 요소들만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모든 걸 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 실제로 최근에 좋은 성능을 내는 그 파이제로나 제무나이 같은 모델들이 이런 식으로 매우 통제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논문의 실제 로봇 실험 부록 D에서도 비슷한 걸 보여주는데요. 기존 두 데이터 셋, 얘네는 각각 다른 시점과 다른 물체를 다뤘는데 여기에다가 두 시점 모두에서 작동하는 세 번째 물체에 대한 다리, 브릿지 데이터를 약간만 추가했더니 숏컷 학습이 거의 사라지고 OOD 성능이 극적으로 향상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표 4에 나오죠. 와, 약간의 다리 데이터만으로도 효과가 크군요. 네, 아주 인상적인 결과죠. 자, 오늘 로봇의 숏컷 학습이라는 어찌 보면 좀 숨겨진 함정 같은 문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결국 로봇이 정말 똑똑해지려면 단순히 데이터 양만 늘릴 게 아니라 데이터의 질,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그리고 또 잘 연결되어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양보다는 질이죠. 숏컷 학습은 로봇 일반화 능력 향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넘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요. 현재 대규모 로봇 데이터셋은 내부 다양성이 부족하고 또 데이터셋 간에는 단절성이 높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봇이 엉뚱한 단서에 의존하는 숏컷 학습을 유발하고 결국 일반화 능력을 저해하는 주범이라는 거죠.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제단 방식으로 다양성과 연결성을 확보하는 데이터 수집 전략이 중요하고요. 기존 데이터셋은 데이터 증강 기법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확한 요약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논의는 주로 시각 정보나 언어 지시와 관련된 숏컷에 집중했잖아요. 네, 그랬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로봇은 세상을 인식할 때 눈과 귀만 쓰는 게 아니죠. 물체에 닿을 때 느끼는 촉각 정보라던가 아니면 자신의 팔다리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느끼는 고유 수용성 감각 같은 다른 정보들도 활용합니다. 아, 그렇죠. 촉각이나 움직임 감각도 중요하죠. 혹시 로봇이 이런 다른 종류의 감각 정보들 속에서도 우리가 미처 모르는 방식으로 또 다른 종류의 숏컷을 학습하고 있진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숨겨진 숏컷은 어떻게 발견하고 또 해결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로봇 지능을 이해하는 데 꽤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